우리는 끔찍한 범죄 소식을 접할 때마다 그들을 악마라고 부르며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로 구분짓고 안심하려 합니다.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은 결코 저렇게 될 리 없다고 선을 긋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그 소름 끼치는 악마의 얼굴이 사실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성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단순히 충격적인 사건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한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파멸에 이르는지 그 복잡한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직시하고 스스로를 성찰할 통찰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범죄 심리학자의 시선으로 인간 본성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할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가장 발견하기 어렵고 그래서 오히려 더 섬뜩하게 느껴지는 심리의 그림자입니다. 바로 평범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욕망과 합리화의 늪에 대한 이야기죠. 매일 아침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 정갈한 옷차림으로 출근하고 사무실 동료들과 평범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퇴근 후에는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삶은 너무나 단정해서 누구도 그에게서 어두운 그림자를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의 평온해 보이는 일상 아래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내면에서는 아주 미세한 균열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 뒤로 오랫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욕망과 억눌려왔던 불만이 희미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남들이 가진 것에 대한 막연한 질투,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은밀한 불평 같은 것들이었죠. 문제는 이 작은 감정의 소용돌이가 어느 순간 그의 행동을 이끌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누구도 보고 있지 않은 바로 그 순간, 아주 사소해 보이는 유혹이 그의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회사 서랍 속의 작은 현금일 수도 있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찰나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손은 아주 잠시 망설이지만 결국 이성의 경계를 넘어서고 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무섭고 정교한 심리적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기 합리화라는 이름의 속삭임입니다. 이건 아주 작은 실수일 뿐이야.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아 라거나 나는 이 정도는 가질 자격이 충분해. 오히려 그동안 부당하게 손해받는 걸 같은 생각들이죠. 스스로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이 독백은 점차 그의 도덕적 감각을 마비시키고 죄책감을 무력화시킵니다. 처음의 망설임은 사라지고 다음번 유혹 앞에서는 더욱 대담하고 신속하게 행동하게 되죠. 한번 무너진 도덕의 두근 걷잡을 수 없이 터져버리는 법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물줄기에 불과했던 그의 일탈이 어느새 그의 삶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탕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평범했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어둡고 긴 터널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셈이죠. 평범한 얼굴 뒤에 숨어있던 이 균열은 결국 그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균열이 외부의 충격이나 어긋난 욕망이 아니라 태생적으로 텅 비어있던 내면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사회에는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외국어를 학습하듯 철저히 분석하고 흉내내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인간관계란 마음을 나누는 교감의 장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교하게 말을 움직이는 거대한 체스판과 같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온화한 미소와 사려 깊은 행동들은 상대방의 마음이라는 성문을 열기 위해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일 뿐입니다. 그 가면 뒤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는 차가운 무표정이 숨어 있을 뿐이죠. 이들은 타인의 슬픔이나 기쁨에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을 해야 자신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지를 데이터처럼 수집하고 분석할 뿐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지능이 매우 높고 사회적 기술이 뛰어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매력을 무기로 삼아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이득을 위해 가차없이 이용합니다. 마치 잘 짜인 각본 위의 배우처럼 상대방이 원하는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서서히 그 사람의 인생을 조종하고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타인은 인격체가 아닌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 혹은 장애물, 단 두 가지로만 분류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아주 사소한 망설임도 없이 그 도구를 부수거나 장애물을 제거해버리죠. 피해자가 절망의 비명을 지르는 그 순간에도 그들의 머릿속은 오직 다음 계획의 성공 여부를 계산하는 냉철한 컴퓨터처럼 작동할 뿐입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계획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상대방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속였는지에 대해 지적인 만족감과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죠. 마치 어려운 퍼즐을 풀어낸 희열처럼 타인의 파멸을 자신의 뛰어난 능력에 대한 증거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장 무서운 점은 우리의 일상 속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정한 연인, 신뢰받는 직장 동료, 혹은 존경받는 사회 지도층의 얼굴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심연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된 후에야 비로소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감 능력이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 회로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이 차가운 설계자들은 평범한 욕망이 비틀어진 이전의 사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범죄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문제 해결 방식 중 하나일 뿐이니까요. 이처럼 차가운 이성을 가진 설계자들과는 또 다른, 완전히 다른 종류의 어둠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단단한 현실 위에 자신만의 뒤틀린 세계를 건축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피해자이자 동시에 정의의 심판자라고 믿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세상을 보고 있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평범한 눈빛은 자신을 향한 감시로, 친절한 인사는 교묘한 기만으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는 자신을 파괴하려는 거대한 음모의 증거로 둔갑하죠. 이 왜곡된 현실 인식은 점차 그들의 내면을 잠식하며 세상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굳건한 믿음, 즉 피해망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망상은 외부를 향한 공격성과 폭력의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범죄는 더 이상 범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 방위이자 부패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정의로운 심판이 되는 것이죠. 스스로를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는 비극적 영웅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의 신념은 누구보다도 확고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범죄는 종종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형태로 나타납니다.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대상을 향해 뜬금없는 공격을 가하거나 자신만의 논리와 상징으로 가득 찬 기이한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죠. 그 모든 행동이 그들의 뒤틀린 세계관 안에서는 완벽한 논리적 귀결이기 때문입니다. 벽에 가득한 의심의 메모들, 세상의 모든 사건을 자신과 연결짓는 편집증적인 기록들. 그 폐쇄된 방 안에서 그들은 현실과 환상이 뒤섞인 자신만의 진실을 마주하며 서서히 괴물이 되어갑니다. 이러한 망상에 사로잡힌 이들의 심리는 공감 능력이 없는 차가운 설계자들의 심리와는 또 다른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타인의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도 주관적이고 왜곡된 방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 비친 세상은 거대한 위협으로 가득 찬 적대적인 공간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자신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칼을 드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을 이해할 수 없는 악마로 규정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어둠의 심연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처럼 차가운 계산과 뒤틀린 신념이라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래서 더 소름 끼치는 얼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현실이라는 땅은 과연 얼마나 단단한 것일까요? 그리고 진실과 망상의 경계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평범함 속에 숨겨진 균열, 감정이 제거된 차가운 지성, 그리고 현실을 삼켜버린 거대한 망상. 이 세 가지 유형은 범죄 심리학이 마주하는 인간 내면의 가장 어두운 단면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해하기 힘든 미로 속을 헤매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현실과 망상의 경계선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사람들 이야기죠. 이들은 마치 심하게 깨진 안경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처럼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처음부터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입력됩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보이지 않는 위협과 거대한 음모로 가득 찬 전쟁터이고 자신은 그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고독한 피해자이자 동시에 정의로운 심판자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의 신념이 너무나도 확고해서 그 어떤 객관적인 증거나 반론도 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마저 거대한 음모의 일원으로 치부해버리죠. 어둡고 폐쇄된 방 안에서 자신만의 증거들을 수집하고 평범한 이웃의 미소를 자신을 향한 조롱으로 해석하며 분노를 키워나가는 모습은 그들이 얼마나 깊은 고립감 속에서 자신만의 진실을 쌓아 올리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의 세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한 인과관계로 연결됩니다. 길에서 마주친 자동차의 경적 소리, 텔레비전 뉴스에 나온 특정 단어, 심지어 우연히 떨어진 나뭇잎마저도 자신을 위협하거나 혹은 자신에게 어떤 행동을 촉구하는 비밀스러운 신호로 둔갑하죠. 이런 왜곡된 현실 인식은 결국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자신을 위협한다고 믿는 대상을 향한 공격, 혹은 세상을 구원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채 저지르는 범죄는 외부의 시선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기로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의 내면에서는 그 모든 행동이 지극히 논리적이고 정당한 자기방어이자 나아가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정의 구현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결국 그들이 휘두르는 폭력은 그들의 뒤틀린 세계관 안에서는 정의를 실현하는 성스러운 의식이 되어버리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평범함의 가면을 쓴 채 욕망에 잠식된 사람, 타인의 고통을 체스게임처럼 즐기는 냉혈한, 그리고 자신만의 진실 속에 갇혀버린 이들까지. 이들은 정말 우리와는 전혀 다른 종족, 이해할 수 없는 악마일 뿐일까요? 범죄 심리학은 바로 그 지점에서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이들은 악마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질 수 있는 심리적 특성들이 극단적인 방향으로 뒤틀리고 증폭된 결과물이라고 말이죠. 우리 내면에 잠재된 욕망, 이기심, 불안과 같은 감정의 씨앗들이 최악의 환경과 만나 싹을 틔우고 거대한 괴물로 자라난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치 너무 강한 압력을 받은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특정 조건에서 화학물질이 폭발적으로 변하는 것처럼 인간의 심리 역시 특정한 내적, 외적 요인과 만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완벽한 악인은 존재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다만 극단으로 치달아버린 인간의 심리가 있을 뿐이죠. 우리가 이토록 고통스럽게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결코 그들의 행동에 면죄부를 주거나 그들을 동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균열이 이토록 끔찍한 붕괴를 만들어냈는지 그 심리적 과정을 이해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예방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의사가 질병의 원인을 알아내야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떤 심리적 방아쇠가 격발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되는 셈이죠. 결국 범죄자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어둠 그 자체를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근원을 파헤쳐 더 큰 비극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한 우리 모두의 절실하고도 필사적인 노력인 것입니다.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무너져 내린 평범한 이웃의 얼굴, 타인의 고통을 체스게임의 말처럼 여기던 차가운 설계자의 눈빛, 그리고 자신만의 뒤틀린 세상 속에서 정의를 부르짖던 고독한 영혼의 목소리까지. 우리는 지금껏 인간 심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비극의 여러 단면들을 차례로 마주해왔습니다. 결국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우리와 완전히 다른 종족이나 별개의 악마가 아니라는 어쩌면 가장 불편하고도 중요한 진실일 겁니다. 그들은 단지 인간이라는 거대한 스펙트럼의 가장 어둡고 극단적인 끝에 서 있는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마치 강렬한 빛이 가장 짙은 그림자를 만들어내듯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 욕망, 신념과 같은 요소들이 최악의 환경과 만나고 뒤틀렸을 때 얼마나 끔찍하고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인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들의 심리를 들여다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그들의 행동에 면죄부를 주거나 그들을 이해라는 이름 아래 용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우리는 그들이 걸어갔던 파멸의 지도를 손에 넣어야만 합니다. 어떤 갈림길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어떤 심리적 균열이 방치되었을 때 괴물로 자라나는지, 그 모든 과정을 낱낱이 파악해야만 우리 사회에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뿌리내리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복잡한 바이러스의 구조를 완벽하게 해독해야만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어둠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가장 과학적이고 필사적인 예방책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은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인간 본성의 가장 취약하고 어두운 민낯과 마주해야 하기에 때로는 깊은 무력감과 공포를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가 얻어야 할 통찰은 분명합니다. 완벽한 악인도 완벽한 선인도 없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특정한 상황과 압박 속에서 얼마든지 비틀리고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범죄 심리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무겁고도 본질적인 화두일 겁니다. 범죄자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심리적 방어벽을 더욱 견고하게 쌓아 올리는 과정입니다. 잠재적인 위험 신호를 미리 감지하고 고립된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밀며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공감 능력을 가르치는 모든 사회적 노력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결국 이 어둡고 깊은 터널을 탐험하는 이유는 그 끝에 있는 한 줄기 빛의 소중함을 알기 위함입니다. 어둠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는 더 밝은 세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주한 범죄자들의 심리, 그것은 단순히 멀리 있는 타인의 끔찍한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결국 우리 자신을 향하게 되기 때문이죠. 당신과 제 안에 잠들어 있는 그림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안녕하신가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주변에 훨씬 더 교묘하게 숨어있는 또 다른 미스터리한 심리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